안녕하세요. 행복한 개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책은 해서암행일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19대 임금 숙종이죠. 광인효연 숙종 21년 1695년에 암행어사로서 황해도로 파견된 박만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제 숙종하면 기본적으로 장희빈 그리고 세 차례 환국으로 유명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러니까 두 차례 난 이후에 쑥대밭이 됐던 이제 조선에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군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개혁이라는 게 조금 어중간한 면도 있기는 했지만서요. 어쨌거나 1695년에 이제 조선에서 이상기후로 전국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민심도 굉장히 흉흉해지고 그래서 구황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부정부패도 다잡고 좀 여론도 관리하려고 그런 차원이 아닐까요? 숙종이 전국에 암행어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제목에서 해서암행일기에서 이제 해서는 지금의 황해남도, 황해북도, 그러니까 황해도를 의미합니다. 해서암행일기는 이제 제목 그대로 암행을 하는 사이에 보고 느낀 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쓴 일기 부분과 본격적인 이제 임금에게 보내는 보고 내용을 담은 서계, 별단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기 부분과 서계 부분의 비중이 좀 높은데요. 일단 일기 부분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일종의 이제 언더커버 감사관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사라는 것을 그 지역의 어떤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벌이는 신경전이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가서는 단칸방에 사는 노인의 방에 이제 하룻밤 신세지게 되는데 노인이 대뜸 필시 벼슬살이하는 귀하신 분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철렁했는데 막 아니라고 해도 막 자기가 관상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저를 속이시진 못합니다. 모름지기 바른말로 이르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한 어투로 묻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버티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쩌쩔맸다는 한참을 그런 얘기도 나오게 합니다. 또 양반 얘기 나니까 어딜 가든 천대받지는 않는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권세가 있는 모습을.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 이런 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충청도 출신 양반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황해도로 왔다 라는 콘셉트로 이렇게 황해도를 방문하는 거라서 뭐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애달픈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기 와중에 문득 툭 던지듯이 이제 문장들이 마음을 찌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산천의 경치는 맑고 아름다운데 사람 사는 마을은 왜 이리 피폐해졌단 말인가 라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만정이라는 분이 어떤 관료로서 어사로서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떠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기가 끝나면 서계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책을 보면서 뭐 책의 구성이 뭔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일기 부분에서 뭔가 얘기가 생생하고 잔잔하긴 한데 확 튀는 부분이 없거든요. 굴곡이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읽다가 이제 뒷부분, 위에 올린 서계 부분으로 넘어가면 뭔가 영화가 예상을 뛰어넘는 부분에서 갑자기 절정으로 치솟듯이 확 가슴을 때리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당시의 감찰 보고서인 셈인데요. 이런 문장들로 가득해요. 신계현령 심능은 부임 이후 단 하나도 잘한 일이 없습니다. 소강첨사 이용은 현직에 머무른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장에 이어서 지방관료들의 구체적인 무능력과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금 횡령, 불법적 노동동원, 뇌물 착복 이런 거죠. 그런 나쁜 사례들을 보니까 거꾸로 좋은 위정자란,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문드문 박만정이 칭송하는 관리들이 있거든요. 현감 이행도는 정사를 펼칠 때 가혹하지 않았으며 형벌을 남용하지 않았다. 흉년을 당해서도 오직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심전력해 커다란 착오가 없었다. 부사 이관주는 일처리를 능숙하게 하고 하급 관속들을 엄히 단속했다. 여러 마을의 부유한 사람들을 알아듣게 타일러 여분의 양곡을 걷어들여 서로 도와주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지 않아 백성들이 모두 마음 편히 여겼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영상 제목에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외침을 실제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역자에 따르면 간혹 그렇게 외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차분하게 관아에 들어가서 신분을 밝히고 서류를 요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는 어느 정도 극적으로 과장한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어사가 우리 관사에 왔다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관아의 관료들은 벌벌 떨었다고 하고요. 책의 제목이나 표지만 보면 뭔가 고문서 연구자들이나 봐야 할 것 같은 책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재밌는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서 부담도 적고요. 무엇보다 조선시대 역사를 이제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일반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다고 야사 중심으로 보면 뭔가 옛날 얘기로 빠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료가 냉철한 이성, 그리고 치밀한 탐구 정신, 조사 정신으로 이제 민초의 삶을 바라본 그런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